90%의 불륜녀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지만 남편은 이미 당신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단 5초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누리는 모든 화려함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의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박민경은 습관적으로 명품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오는 한국의 공기는 6월의 장마를 앞두고 묘하게 습하고 무거웠지만 그녀의 기분은 구름 위를 걷는 듯 당당했습니다. 어깨에 걸친 샤넬 트위드 재킷과 한 손에 쥔 루이비통 캐리어는 그녀의 성공과 지위를 상징하는 훈장 같았습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그녀의 오만함을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함은 채 1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공항 로비 구석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후배 수진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냉혹하게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자산을 압류당했다는 수진의 비명은 공항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경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같이 들키긴 왜 들켜? 내 남편 지우는 절대 저런 짓을 못해. 민경에게 지우는 그저 지루하고 순종적인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비참한 수진을 외면한 채 우아하게 모범 택시에 올라타 삼성동의 5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화가 풀릴 때까지 호텔에서 와인이나 마시며 냉전을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그녀는 가장 비싼 VVIP 카드를 내밀며 체크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등록하신 모든 신용카드가 지급정지 상태입니다. 민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그럴 리가요. 다시 해보세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도가 수천만 원인 카드도 개인 비자금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까지 전부 먹통이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쏟아지는 승인 거절 메시지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그녀의 배경처럼 존재했던 지훈이 그녀의 세계를 지탱하던 경제적 줄기를 단숨에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회전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민경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빛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잡은 민경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지훈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서류 봉투 안에 담긴 진실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봉투를 찢는 순간 민경은 예감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알던 화려한 세계는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남긴 차가운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경은 봉투를 찢듯이 열었습니다. 호텔 프런트 데스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던 민경의 손에는 법무법인 태산의 로고가 박힌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봉투를 찢듯 열자 나타난 것은 남편 지훈의 서명이 담긴 서류 뭉치와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민경은 마치 얼음물 세례를 받은 듯 전신이 굳어버렸습니다. 편지의 어조는 지훈이 지난 18년 동안 보여준 온화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감정이 배제된 냉혹한 판결문에 가까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경아, 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 15년 전 내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로 파병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야. 편지 속의 폭로는
잔인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민경이 남편의 파병 기간을 틈타 저질렀던 첫 외도부터 최근 강원도 양평의 한적한 모텔에서 벌어졌던 밀회까지 모든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민경이 자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 혹은 지루한 배경화면이라 비하하며 내연남들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인용했습니다. 활자가 된 그녀의 말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너에게 나는 그저 자동 인출기였을 뿐이었나 봐. 편지 속 지훈의 물음은 송곳처럼 예리했습니다.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최태준 박사와 나누었던 대화들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섹시해. 우리 남편? 그냥 공 같아. 돈이나 벌어다 주면 그만이지. 자신이 내뱉었던 그 경박한 말들이 법무법인의 공증 도장이 찍힌 채 증거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15년 전 지훈이 목숨을 걸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며 송금했던 돈으로 그녀가 첫 외도 상대와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는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지훈은 그 모든 배신의 순간들을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위해 칼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민경이 재테크가 귀찮다며 건네주었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담담히 서술했습니다.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서초동 아파트는 이미 금매로 넘겼어. 시세보다 훨씬 낮게 내놓으니 하루 만에 계약이 끝났지. 민경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로 보이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자산해지 증명서들은 지훈이 이미 모든 공동예금과 펀드, 심지어 민경의 개인 자산까지 합법적으로 현금화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했습니다. 민경이 유럽에서 화려한 일탈을 즐기는 동안 그는 18년의 침묵을 깨고 복수의 칼날을 가장 예리하게 벼려온 것이죠. 민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깔보던 소심한 김 부장이 어떻게 이런 완벽한 설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훈은 편지 끝머리에 역지사지라는 네 글자를 남겼습니다. 네가 나를 기만하며 누렸던 그 자유를 이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마음껏 누려보라는 저주 섞인 축복이었습니다. 서류를 쥐고 비틀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호텔 로비의 배경과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이제 그녀의 곁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파놓은 함정은 너무나 깊고 정교해서 빠져나갈 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18년 동안 여러분의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집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훈은 단순히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민경의 존재 이유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간호부장이라는 화려한 명함 뒤에 숨겨진 안락한 보금자리까지 말이죠. 텅 빈 지갑과 정지된 카드, 그리고 남편의 서늘한 경고장만이 남은 현실 속에서 민경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훈이 준비한 복수의 시나리오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며 그녀가 쌓아올린 공고한 사회적 지위마저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녀의 내일에는 어떤 무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남편이 설계한 그 지옥 같은 미로 속으로 발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어쩌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지훈이 보낸 그 누런 봉투 속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우습게 여긴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기계로 취급한 대가로 너는 이제 사람이 아닌 부스러기로 살게 될 거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환청이 되어 민경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혹시 이 소름 끼치는 복수극의 다음 단계가 궁금하신가요? 지훈이 아이들에게 보낸 메시지, 그리고 병원 이사장실에 전달된 그 치명적인 영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배신당한 남편의 복수, 여러분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나치다고 보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화에서는 민경이 마주할 진짜 지옥이 공개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 모릅니다. 신뢰를 저버린 자의 최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완벽했던 계획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차가운 호텔 바닥에서 마주한 현실은 꿈이 아니었고 민경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다. 지옥 같은 주말이 지나고 돌아온 병원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평화롭고 권위 있는 일터가 아니었다. 민경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조각을 긁어모아 평소처럼 당당한 척 병원 로비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항상 그녀를 보면 허리를 굽혀 인사하던 원무과 직원들은 이제 급히 시선을 피하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의 눈빛은 예전의 존경이 아닌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여자 맞지? 그 동영상 속 주인공. 와, 얼굴 보니까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저러고 출근을 해? 숨길 수 없는 수군거림이 병원 로비의 높은 천장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민경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오히려 고개를 더 빳빳이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간호부장실로 향하던 민경의 발걸음은 인사팀 직원의 제지에 멈춰 섰습니다. 박민경 선생님, 잠시 면담실로 가셔야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차가웠습니다. 면담실 안에는 이미 인사팀장과 병원 법무팀 관계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법정 같았습니다. 민경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커다란 모니터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최태준과 나누었던 가장 은밀하고 저질스러운 대화가 담긴 증거물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남편은 정말 멍청해.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이라니까. 화면 속 자신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역겨운 웃음소리와 경솔한 발언들이 온 방안을 울렸습니다. 인사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경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이 영상은 이미 이사장실과 병원장실, 그리고 병원 게시판에까지 익명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이래도 사생활이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인사팀장은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은 물론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경은 입술을 깨물며 항변하려 했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하지만 법무팀 변호사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악의적이든 아니든 이 영상의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미 전 직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면을 검토 중입니다. 파면당하면 퇴직금은 물론이고 이 업계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민경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커리어가 단 몇 분의 영상으로 종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제시한 것은 권고사직 서류였습니다. 조용히 물러나지 않으면 법적 절차와 더불어 더 큰 사회적 살인을 감수해야 한다는 협박 섞인 배려였습니다. 굴욕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최연소 간호부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에 취해 살았던 그녀에게 이름 없는 실직자로 쫓겨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직서에 서명하고 나오는 복도에서 그녀는 최태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병원 게시판에 대자보라도 붙은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준 씨, 민경이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최태준은 마치 오물을 본 것처럼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거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어. 교수 임용도, 부원장 승진도 다 끝났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사랑의 흔적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가 파괴된 것에 대한 분노와 비겁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 만나는 게 아니었어. 재수없게, 정말. 그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륜이라는 얄팍한 관계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속삭이던 남자는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그녀를 짓밟았습니다. 민경은 텅 빈 병원 복도에서 홀로 남겨진 채 무너져 내리는 권위의 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최태준의 폭언, 그리고 사라진 집과 재산. 사회적 매장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창밖 너머로 그녀의 삶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잔인한 자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뒤로 후배 간호사들의 비아냥이 들려왔습니다. 부장님, 아니 박민경 씨. 그 명품 백은 남편 돈으로 산 건가요? 아님 그 박사님이 사준 건가요? 민경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 참담한 비극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단순히 남편 김지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자신의 영혼과 인간으로서의 품격,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를 스스로 불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게 될지 민경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즉각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진심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민경의 최후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다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인간 심리와 사회적 통찰을 담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남편 지훈이 어떻게 이 완벽한 복수를 설계했는지 그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폭풍 같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지만 민경에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잔인한 종말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쫓겨나듯 나와 갈 곳을 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매달린 것은 결국 핏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릴 때마다 민경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다 들었고 그 더러운 영상도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토할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이 알까봐 무서워 죽겠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번호 차단합니다. 준우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민경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뒤이어 딸 윤지에게도 수십 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착신 금지된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공허하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엄마가 아닌 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긴 불결한 존재로 정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 설명할게. 민경은 아무도 듣지 않는 수화기에 대고 비명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뒷바라지했다고 믿었던 자식들에게 토할 것 같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의 심정을 말이죠. 한순간의 쾌락이 불러온 대가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절망에 휩싸인 민경은 무작정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록 지훈이 집을 팔았다고 했지만 18년을 살아온 그곳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비조차 아까워 눅눅한 땀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명품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화려한 선글라스를 썼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처럼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쾌한 개폐음이 아닌 거친 경고음뿐이었습니다. 지훈 씨, 문 열어. 장난치지 말고 나오라고. 민경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터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집 앞에서 행행패해요? 내 집이야. 당신 누구야? 우리 남편 어디 갔어? 민경의 비명의 여자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틀 전에 잔금 다 치르고 이사 온 사람입니다. 남편분이 급하게 처분하고 떠나셨어요. 계속 이러시면 경비실에 신고해서 끌어내겠습니다. 지훈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안식처였던 공간, 그녀가 직접 고른 가구와 커튼이 있던 그 집은 이제 타인의 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비친 거실에는 민경이 그토록 아끼던 수입 소파 대신 촌스러운 꽃무늬 커버가 씌워진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완전히 전복되었음을 알리는 조롱 섞인 풍경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던 민경은 경비원에 의해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 없는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영등포 유흥가 뒷골목이었습니다. 화려한 타임스퀘어의 이면에는 곰팡이 냄새와 담배 쩐내가 진동하는 낡은 모텔들이 즐비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하루하루 방값을 내는 소위 달방이라 불리는 곳. 민경은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구석에는 거뭇한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얇은 벽 너머로는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이름 모를 남녀의 신음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서초동의 고급스러운 침실과는 대척점에 있는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그녀는 자존심과도 같았던 명품들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샤넬백과 롤렉스 시계를 들고 중고 명품샵을 전전했습니다. 급전 필요하신가 보네. 이거 상태도 별로고 요즘 매물 많아서 헐값밖에 안 돼요. 업자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도 민경은 대거리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원래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아쥐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준다고 믿었던 명품들이 이제는 고작 며칠간의 숙식비로 치환되는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단돈 몇십만 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물건 정리가 아니라 박민경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였습니다. 사회적 매장과 경제적 빈곤은 동시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파면 처리가 완료되었고 업계에는 그녀의 불륜 행각과 저질스러운 언행이 담긴 영상이 퍼즐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작은 요양병원조차 불륜녀는 우리 병원물 흐린다며 그녀의 이력서를 내팽개쳤습니다. 화려한 간호부장에서 순식간에 식당 설거지 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민경은 눅눅한 이불을 뒤집어쓰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라기엔 그 대가가 너무나 처절하고 가혹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영등포의 붉은 네온 사인은 마치 그녀의 타락을 비웃는 지옥의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은 라면, 상자 몇 개에 담긴 과거의 파편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옷가지만을 챙겨 창고에 맡겨두었다는 차가운 문자를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민경은 그 상자들을 열어보며 통곡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 남편이 처음 선물했던 조잡한 목걸이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지훈의 치밀한 복수였습니다. 지훈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녀의 사죄는 영등포의 소음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 밑바닥 인생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여전히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영상 캡처본이 떠돌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강남 간호부장의 반전 실체, 역대급 불륜녀 박민경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그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여자를 보고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대가는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민경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대신 매연 가득한 버스를 기다리고 우아한 와인 대신 싸구려 소주로 현실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어날 때마다 마주하는 것은 곰팡이 핀 벽지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어둠의 끝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이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른 채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푸석푸석해진 피부. 그곳에는 더 이상 서초동의 박민경은 없었습니다. 오직 욕망의 찌꺼기만 남은 한 명의 패배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박민경의 몰락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녀에게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녀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처참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치열한 삶의 기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박민경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녀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위기 극복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참여하세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뒤에야 마주하게 된 진실은 늘 차갑고 매혹적이지 않았습니다. 파주의 외곽, 먼지가 켜켜이 쌓인 어느 물류창고 단지의 회색빛 컨테이너 앞에선 민경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훈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가 유통기한을 다해 폐기되기 직전의 장소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화려했던 강남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라면 상자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때 지훈과 가장 찬란하게 웃고 있던 사진들과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입혔던 빛바랜 베네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손끝바닥에 닿는 순간 민경은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나?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과 보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세상이 이제는 라면 상자 몇 개 분량의 추억으로 압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빗줄기를 뚫고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우산을 쓴 채 나타난 이는 지훈에게 집을 매수했다는 이현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며 쇼핑백 하나를 민경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종합 감기약 한 통과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당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몸도 안 좋을 텐데 이거라도 꼭 챙겨주라고. 여자의 온화한 목소리는 민경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발겼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보낸 것은 사랑의 찌꺼기가 아니라 길가에 버려진 굶주린 짐승에게나 던져주는 지독한 동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상대가 나를 더 이상 화를 낼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여기는 무관심 섞인 동정입니다. 지훈은 이제 그녀를 분노의 대상조차 아닌 그저 가엾고 하찮은 존재로 정해내린 것입니다. 필요 없어. 가져가라고. 민경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쇼핑백을 팽개쳤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떠난 뒤 차가운 빗물에 젖어가는 돈봉투를 다시 주워들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그녀는 다시 한번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는 자존심보다 훨씬 구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오만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과정을 본 적 있나요? 지금 민경이 겪는 이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과 사랑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유리 같은지 이 처절한 결말을 통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민경이라면 그 젖은 돈봉투를 주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공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의 끝을 함께 해주세요. 어둠이 짙게 깔린 영등포의 낡은 모텔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민경은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참하게 몰락한 최태준의 원망 섞인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지만 민경은 아무런 대꾸 없이 차갑게 전원을 껐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는 그의 절규도 이제는 그저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변명도 분노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벽을 타고 흐르는 빗소리와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거울 속의 낯선 여자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과 초점 없는 눈동자만이 그녀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후회의 탐 속으로 가라앉으며 민경은 자신이 스스로 밀어넣은 영원한 밤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잠겨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오만이 불러온 동정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저주였습니다. 이 지독한 어둠에서 벗어날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나중이라는 단어는 때로 영원한 후회가 되기도 하니까요.